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경기도 분석 세 번째 시간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넘어가네요. 자, 보시면, 경기도 수용성 한 중에 이제 성남은 제가 나중에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2편 부천 광명 해드렸고요. 안산 시흥 군포 같이 해드렸고, 경기도인데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좀 양이 좀 많더라고요. 하남, 남양주 의정부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하남부터 먼저 끊어서 해드리고 그다음에 남양주 의정부 묶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게 같은 섹터니까요.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일단 7월 거래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25건이 되었는데요. 27일이죠. 이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올려드린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7월 29일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142건, 152건 보시면 하락이 워낙 많잖아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좀 10개라서 하락이 10개, 30%가 상승인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한 거는 좀 덜 오르고 하락은 폭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29일인데 여기 보시면 경기도 669건이 그러니까 어제죠. 금요일 날 전국에 신고된 거래 건수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경기도가 110건인데 거래가 103건이 하락이고 상승이 7건입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죠. 서울은 27건 거래인데 21건이 하락입니다. 서울도 하락이 더 많아졌고요. 부산도 45건인데 12건. 부산은 제가 볼 때 이게 점점 늘어날 겁니다. 부산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부산 좀 의뢰하신 분이 많은데 일단 오늘 구두성으로 좀 말씀드리고 구두상으로 그리고 나머지 좀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입주 물량이나 거래량 이런 거 일단 부산을 꺾였습니다. 확실한 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하남 남양주 구리 의정부인데 구리는 저번 시간에 좀 터치를 해드렸고 하남 의정부는 이쪽에 있잖아요. 의정부는 이제 수락산 도봉구랑 붙어 있고 그게 이제 하남시하고 이제 연결성이 좀 있죠. 남양주가. 그래서 강남에 좀 가깝고. 입지는 하남이 좋습니다. 경기도 중에 이제 좀 북부권에 있는데 동북부에 위치가 이제 뭐 이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접하기가 좋아가지고 접근성은 뭐 괜찮은 편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경기도 7월 25일자 보시면 확대가 됐습니다. 거래 그 하락 폭이 더 확대됐습니다. 서울 전세도 확대됐습니다. 그 제가 요거 영상 전에 올려드린 그 버블 거기 보시면 수원의 매교 푸르지온가 거기가 지금 SK인가 대단지가 지금 입주를 하는데 한 달 전에 전세가 5억이었습니다. 5억 6억대였는데 지금 3억 6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4억 이하에서 지금 거래가 되는데 아직도 다 안 나갔습니다. 한 달 사이에 2억 정도 빠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전세인데 그만큼 수요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워낙 전세 가격이 비쌉니다. 비싸고 전세 또 금리 대출 이자가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기 때문에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수요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좀 정리가 됐고 그 임대차 기간 그 8월 초 그것 때문에 벌써 한 7월 6월에 다들 정리하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게 이제 집가 하락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수원시장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장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하남 남양주 의정부 분위기인데요. 보시면 이 하남은 그 거래량 자체가 보시면 딴 데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입주가 2015년부터 이제 본격적인데 여기 보시면 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늘어나는데 거래가 좀 늘어난 것 같지만 다른 데 비하면 좀 적죠. 적은데 이때는 또 올랐죠. 20년에 같이 올랐는데 이 전매 제한이 좀 있습니다. 이쪽이 전매 제한 기간이 있어서 지금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데 그런 시장 볼게요. 자, 남양주 하남 의정부인데 하남시 밑으로 가면 광주시도 있는데 사실 조금 거리가 있는데 광주시도 조금 한때 좀 핫하게 올랐다가 지금 일부러 제가 붙여놨습니다. 좀 왜냐면 서로 인근 지역에 대체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남이 너무 비싸면 광주로 가시든지 남양주로 가실 거고 남양주가 비싸면 또 의정부로 가실 거고 의정부에서 또 너무 비싸다 싶으면 하신 분들은 또 남양주 싼 데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대체성이 서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정부는 노원 쪽 그 도봉산 그쪽
수락산이 창동인가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좀 비싸면 또 의정부는 새 집이고 또 가격이 노원이나 그쪽보다는 좀 저렴하니까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상호 대체성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옆에 지역에 부동산 상황이 항상 영향을 미친다는 걸 시장에 볼 때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남양주 전세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남양주가 올해 제가 알기로는 봄엔가 그 4호선이 전철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다 보니까 노원구에서 좀 노원구랑 붙어 있거든요, 남양주가. 노원구 전세도 하락했지만 그것보다 더 저렴한 걸 찾아서 오시기도 하고, 또 신혼부부들은 노원구의 이제 신축주택보다는 남양주 신축이 좀 연식이 권령이 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신혼집을 차리는 젊은 세대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전세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는데 좀 크죠? 폭이 좀 큰데 이게 몇 개 단지가 몇 개 값을 올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다음 주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좀 강세를 보였죠? 나머지 하남 의정부는 다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1.37로 전세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입주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분양도 이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자, 하남시 그럼 이 흐름을 보시고, 자 보시면 이제 이 대장 아파트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남은 위례신한인스빌 아스트로가 제일 대장이고 미사감명 푸르지오 이렇게 센트럴 풍경채 수자인 리버 팰리스 이렇게 힐스테이트 다산. 남양주는 다산이 좀 힘을 쓰고 있죠. 새로 잘 지어져 가지고 별내 신도시 미니 신도시도 또 힘을 쓰는데 다산이 이제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많이 들어가고 또 전체적으로 넓습니다. 그래서 다산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의정부는 이제 수락 리버시티에서 일단 그러니까 수락산 바로 옆이니까 뭐 서울랑 붙어 있죠. 거기가 좀 강세, 또 전철역도 가까운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량이 뭐 하남, 남양, 의정부 할 거 없이 다 하락했습니다. 급격하게 154개였다가 45개. 그러니까 의정부도 조만간에 가격 조정이 급격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남시가 지금 10주째 하락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남시의 집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작년에 1, 2, 3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만큼 하남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보시면 하남도 보시면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었잖아요. 10개입니다. 7월에. 그림이 벌써 완전히 꺾였잖아요. 꺾였고 이게 마치 큰 대책 나왔을 때 그때 분위기, 아주 시장이 죽는 상태의 분위기인데, 중요한 건 이건 추세상으로 하락 쪽이라는 얘기죠. 이건 꺾였다 올라가는 거고, 이게 꺾였다 올라가려면 뭐 소득이 늘든지 주택가격이 내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 제가 볼 땐 여기서 이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당분간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여기 이렇게 넘어가자. 매물을 보시면 지금 5,000개입니다. 아까 제가 10개, 50개 거래량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하남시는 지금 5,000개가 매물이 나와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많이 늘죠. 말씀드린 대로 이 전매 제한 물건들이 풀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2년 안에 매도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일시적 2주택자라 그래서 원래 집이 있는데 새로 집을 하나 샀어요. 샀으면 이걸 산 뒤로 2년 안에 원래 살던 집을 팔면 양도세 세금을 안 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매물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입주를 해가지고 현재는 매물이 갔다 옵니다. 6월은 거래 절벽 수준이고 전세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하남의 교산지구 사전 청약이 이어지고 있고 입지가 워낙 좋고 분양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누님 말씀드리지만 신축이 더 저렴한데, 그리고 신축들이 새로 들은 공공택지지구의 아파트들이 여러분 아시지만 디지털 기술이 워낙 짧은 시간에 발전해 가지고 아파트가 5년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근데 새로 짓는 거는 거의 뭐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뭐 최첨단으로 짓겠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 있어서 현재 지어진 아파트보다 더 좋습니다. 최고의 어떤 시스템을 갖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분양가는 더 저렴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대기 수요들이 기존 주택을 좀 외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다주택자나 일시적 이주택자분들은 과감하게 뭐 5천 1억 뭐 싸게 해서 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잘 안 팔릴 거고요. 과감하게 본인이 샀던 거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근데 정리가 안 되고 뭐 나중에 양도세 무는 거 다 스스로 해보시면 되겠죠. 계산서를. 아, 나는 들고 가서 나중에 또 임대차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5% 하면은 또 윤석열 정부에서 그 양도세 비과세 한다는 조항을 활용해서 뭐 하시든지 뭐 이렇게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제 거래량은 주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건 리치고에서 제가 떠온 건데요. 이게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극과 극이잖아요. 거래량은 바닥인데 매물은 극으로 늘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짧게 보면 극과 극입니다. 올라가는데 내려가고. 그러니까 거의 뭐 바닥으로 간다고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하남시 현재 상황들을 볼게요. 이게 대장 아파트라는 신한 이거 아스트로가 보시면 아직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는데 2021년 10월 이후에 딱 2개 거래됐습니다. 2개.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하면 현재 매물이 30개인데요. 1년, 그러니까 반년 7개월, 1개월 동안에, 7개월이죠. 7개월 동안에 거래가 딱 2개가 된 겁니다. 2개가 되는데, 최고가에서 좀 빠져야 거래가 되는데,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나오는 겁니다. 30개가 있어도. 이게 정상적이진 않죠. 정상적인 거래로 이 수치가 있는데, 제 최저치를 잡으면 3%인데, 그러면 한 달에 이게 이제 계산을 하면은 한 달에 한 3-4개는 돼야 좀 정상적인 수치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이 1000가구라고 가정할 때 몇 개가 거래가 되는가 이런 건데요. 0.1이면 그 서울 아파트 호황기 때 이 수치가 뭐 10 막 이랬습니다. 8, 7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죠. 그 옆에 이제 단지를 보면 이것도 좀 좋은데 플로리체어인데요. 보시면 여기 꺾여 있으니까 거래가 하나가 됩니다. 이게 잘 안 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면 16억 4,500짜리가 15억 1,000으로 되니까 하나가 팔립니다. 딱 하나 팔리죠. 거래 없습니다. 가격 버텨봤자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락한 거 아니면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만약에 이 하남 위례라는 뭐 특성은 있는데 그 앞으로 뭐 신혼희망타운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가격이 이거에 비하면 너무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이 신한 인스빌 아스트로도 보시면 또 2가지 평형이 있는데 하나 평형은 여기 하락하니까 딱 하나가 팔립니다. 2개네요. 2개, 3개. 3개 팔렸네요. 팔리는 이유는 강세를 보이네요. 18억 5천이잖아요. 최고점이 2021년도 3월에 18억 5천인데 17억 5천 1억 정도 낮추니까 좀 팔렸습니다. 그죠? 17억짜리도 있었고 18.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조금 저렴하지 않으면 안 사는데 저는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미사에게 18억이라는 게 물론 평수가 이게 좀 크긴 하거든요. 37평 40평대인데 저는 이러려면 송파에 가서 살죠. 송파 잠실 운동장 옆에가 지금 22억 3억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잠실이나 리센츠, 엘스 아파트들이. 그러면 생각해보면 20억인데 이걸 18억 주고 살까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평수가 좀 크긴 한데 그리고 이 단지들이 전철역이랑 그렇게 가깝지도 않아요. 과대평가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이건 조정을 좀 앞으로 겪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살기가 좋으니까 매물이 많지는 않을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30개 있는데 계속 20개, 30개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한두 개 거래되니까 팔려는 사람이 더 많으면 당연히 하락하겠죠. 그렇게 예측하셔야 될 것 같고 위례지구도 전매 제한 물량들이 좀 추가되면서 전체로 이제 매물이 늘어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위례 참고부터 위례 자입니다. 자인데 여기서 보시면 2021년 이게 6월이네요. 6월 달에 거래되고 거래가 안 됩니다. 최고가 찍고 나서. 그래서 결국 18억 5천인가까지 간 거라는데 17억 5천인가. 근데 지금 16억 5천에 가격을 낮추니까 하나가 거래가 됐습니다. 이 의미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그 위례 신한 인스빌 아스트로가 이렇게 요 위치인데 요 아파트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신혼희망 타운부터 해가지고 분양하는 것도 많고, 근데 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6억, 8억 잘 안 보시겠지만 6억, 뭐 5억 이때입니다. 물론 평수가 좀 작은데요. 그래봤자 10억이란 얘기죠. 커도 9억, 10억. 근데 그걸 18억 주고 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위례는 작년 가을이 꼭지였고 이제 앞으로 조정을 많이 겪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남 미사입니다. 거기 위례도 하남시에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위례를 소개시켜 드렸고, 하남 하면 미사가 뭐 미사 강변 쪽이 제일 이제 뭐 랜드마크식으로 보이는데, 보시면 여기도 최고점을 갖다가 17억 찍었습니다. 2021년 7월에 현재가 14억 15억. 근데 거래가 잘 안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거래됐습니다. 2021년 연말 이후 7개월 동안에 하나 거래됐습니다. 어떨 때? 이거 뭐 그렇게 저렴하게 거래된 것도 아닌데 좀 받치느라고 이제 층이 좋은 것 같습니다. 로얄층이라 가지고 15억을 했는데 최고가는 17억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14억짜리들은 층이 좀 낮거나 이런 데인데 이거는 15억까지 다시 올리죠. 그렇지만 결국은 17억 16억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고, 근데 매물이 92개예요. 지금 상반기 2020년도 상반기에 하나 거래됐으면 당연히 하방 압력이 있지 않겠을까요? 92개인데 실제로 제가 저 창을 들어가 보니까 뭐 16억에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가서 거래하면 15억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이제 미사강변 프루지오입니다. 프루지오도 꺾였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여기는 꺾여도 덜 꺾였는데 연말 이후에 거래가 없습니다. 아예. 자리 좋잖아요. 여기 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물이 많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싸게 파는 사람 건 팔리고 버티는 건 안 팔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좀 체크하시고. 다음은 인기 검색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17억 21.7이 있는데 여기 이제 미사강변 프루지오도 꺾였잖아요. 꺾여서 이거는 거래가 됩니다. 많이 꺾이니까 2022년도에 5개가 쭉 거래되잖아요. 이런 흐름 자체를 좀 패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가는 11억 가까이 갔는데 지금 거래되는 것들은 9억 1000도 있고 10억 1억에서 2억 차이가 빠졌잖아요.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되고. 자, 그럼 정리를 하면 하남 미사는 요즘 여러분들이 종부세 완화, 뭐 재산세 완화 이런 거 많이 들으시고 또 LTV 80% 얘기 들으셔가지고 좀 집값이 다시 들썩이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다시 오를 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땐 그건 좀 너무 좀 확대 해석해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부세 완화한다고 종부세를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그 2%에 해당되는 분들이고, 재산세는 또 내지 않습니까? 내는데 일시적 이주택자 분들이 매물을 내놓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재산세가 완화되는 그걸 10년 동안 계산한 거 하고 집값이 만약에 더 내려가 가지고 그 금액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든 파는 게 더 낫죠. 투자 개념이었다면. 그래서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8월 1일부터 LTV 80% 한다고 하는데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분들이 지금 이 불장이 몇 년, 7년 동안 됐는데 과연 15억, 12억짜리를 살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은 뭐 8억, 9억짜리 사는 거에 좀 제한 좀, 왜냐면 한도가 6억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도가 6억이라는 사실은. 그러니까 효과가 좀 미미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경기도권으로 가겠지만 경기도권도 보십시오. 거기서 살려고 했는데 주택 가격이 막 여기저기서 1, 2억씩 3억씩 막 빠지니까 지금 돈이 뭐 한두 푼이 아니니까 좀 기다려보겠죠, 여러분? 거기다 사전 청약 물량 또 있고. 8월 중순에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이 과연 두 가지를 다 할 겁니다, 아마. 다주택자나 투자자들을 위한다는 정책도 쓸 거고, 그 앞에는 분명히 코스프레식으로 LTV 80% 이런 것들하고 공급 대책, 그걸 내세울 겁니다. 두 개 다 살리려고 할 텐데, 제가 볼 땐 대세가 이미 꺾여서 좀 뒤집긴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좀 펌핑 한다 그래도 한두 달 만에 바로 꺾일 거라고 봅니다. 이 매수를 할 여력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금리가 너무 높아서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8억에 8억짜리면 조금 쓸만하다 그러면 8억 뭐 10억 15억 막 가니까 8억이면 여러분 20%면 1억 6천이고 그쵸? 6억 4천 6억 돈을 갖다 일단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데 6억이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고정금리가 한 5.5에서 6% 나오거든요. 6%면 얼마입니까? 1년에 3,600이에요. 3,600이면 12로 나누면 제가 이런 거 숫자에 강하지 않은데 10개로 나누면 360이고 12개로 나누면 한 300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 20% 돈으로 80% 대출 받는 분의 연봉이 1억인 분이 80% 받지는 않잖아요. 그죠? 6, 7천입니다. 6, 7천이면 세금 빼고 이러다 보면 실수령액은 한 5,500, 6천 돼요. 그건 1년으로 월로 따지면 500 정도 받으시는데 거기 300을 이자를 내면은 삶이 유지가 되나요? 여러분? 그 8억짜리 32평짜리 9억짜리를 간다는 거는 애기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녀 학원비 그거 뭐 거의 뭐 최저임금 수준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실제로 그 뭐라 그러죠? 그 질문들이 많이 오는 게 이 분양가에 받아야 되는지 분양가 너무 높아졌으니까요. 갑자기 올라가면서 그러면 이 주택가격이 많이 내려가면 분양가가 어떻게 되죠? 분양가도 내려갑니다. 아 이거 얘기 말씀드리는 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광명의 그 129역 롯데 베르트몬인가 베몬트론가 하여간 그 이름이 좀 특이해서 제가 못 외웠는데 롯데 건데 광명에서 이번에 분양하잖아요. 분양가가 지금 84가 9억이 조금 넘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시려는 우리 구독자분이 고민이셔가지고 댓글 남기셨는데 그거 말씀드리면 그게 혹시 미분양 날 가능성이 1%라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다 분양은 돼도 미계약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과연 그거를 줍줍하러 갈까요? 사람들이?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세가 거기가 뭐 비싸면 12억, 13억, 14억 막 가니까 갭이 발생을 하니까 4, 5억이니까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분양하잖아요. 앞으로 광명 신도시 거기가 재개발 타운 뉴타운이 제가 알기로는 14개인가 15개 구역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대부분 다 올해나 내년 중에 다 분양할 겁니다. 그러면 계산 딱 나오잖아요. 아, 이게 주택가격이 만약에 20% 하락한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세가 12억인데 30% 하락하면 얼마 하락하죠? 3억 6천이죠? 3억 6천 하락합니다. 그럼 10억에서 3억 6천 하락하면 한 8억 5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신축인데 만약에 분양가가 8억 5천이다. 30% 떨어져도 신축하고 똑같은 값이잖아요. 그러면 신축 사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물론 분양가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5천 1억.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얼마나 내려올지 하고 다음에 분양하는 단지들 부동산 근처를 찾아가셔가지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공인중개사분들이 대충 예정 분양가를 많이 정보를 듣습니다. 듣기 때문에 조합원 수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계속 연속적으로 분양을 하니까 입지가 더 좋은 곳인데 가격 차이가 없으면 거기를 하는 게 낫고 좀 여러 군데 발품을 파셔가지고 스케줄링을 짜세요. 몇 월에 어디 가고 짜셔가지고 그 순서대로 그 단지들을 한 3-4군데만 찾아가시면 부동산 또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판단하시면 상당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편안하시고 지금 롯데 거기가 좀 분야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그렇게 하고 다음은 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남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남은 일단 전매 물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물건이 좀 많잖아요. 아까 보니까 뭐 몇천 개가 쉬운 물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래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금리는 또 오를 거고 금융통화위원회 8월 20일 날 회의하거든요. 그때 0.5% 올리면 주택담보대출금리 또 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LTV 80%가 힘을 못 쓸 거란 얘기고 지금 매물 나온 것들의 시세들이 단위가 10억대입니다. 다. 그러니까 20% 받아도 8억 대출 받으면 아까 계산해 드렸잖아요. 답 없어요. 제가 볼 땐 한계 중저가 주택은 좀 많이 매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7, 8억, 9억 넘어가면 사실 수요가 따라붙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시장을 바꾸는 역부족이다.
특히 선호하거나 대장 아파트들은 그거 기대했다가는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하남은 이렇고, 제가 남양주랑 연결되는데 남양주가 전철역이 뚫리면서 좀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거기도 거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흐름상 또 하남 남양주 왕숙지구가 저걸 하잖아요. 저 또 신도시 분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생각하시고 미래를 생각하시고 금리 인상 또 수요에 맞는 가격대인가 체크해 보시면 시장 좀 보실 텐데, 일단 하남 교사는 제가 볼 땐 물건이 좀 많이 있으니까 조금 사시고 싶은 분들은 좀 기다렸다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남 교산지구에 또 미사강변이나 뭐 그쪽은, 그러니까 하남 교산지구 분양하는 것도 있으니까 두 개를 좀 비교하셔가지고 굳이 비싼 집값에 입지가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집값을 끌어안고 그냥 트라우마가 그동안 이제 있으셨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절대 본인의 자산에서 대출 금액 갚는 게 30%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조금 사업이라도 안 되면 또 이자를 못 내게 되잖아요. 그런 거 계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